그래서 네이버도 그렇고 이제 쿠팡도 그렇고 이제 뭐라 그럴까 유효타라는 개념이 있는데 요 유효타는 요 링크 AD 쇼핑 파트너 센터의 맨 오른쪽에 보면 상품 리포트가 있어요. 그 리포트 안에서 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제품의 유효타라는 게 찍히게 되는데 이 유효타가 예를 들어서 노출 55,500번이 노출이 됐어서 실제로 네이버에서 확인을 해가지고 이 사람 봐봐라, 이 사람 보면 1948명 정도가 실제로 관심을 보이네 하면서 실제 네이버에서 확인하는 노출 개수는 이게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많은 사람에게 노출이 되었어도 네이버가 이 스토어가 진짜 괜찮은 스토어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여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저희 같은 경우는 식품을 위주로 팔고 있기 때문에 이 식품에서 1132에 관심을 보여요. 이 식품들은 저희가 누구나 다 아는 신라면, 진라면, 뭐 오뚜기, 죽 아니면은 뭐 김, 그다음에 우유, 그다음에 생수 같은 걸 이제 저희는 무료 배송으로 팔고 있거든요. 요런 것들을 보고 네이버에서는 이 사람들이 실제로 이 제품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구나, 그리고 네이버에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 4페이지에 노출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 노출을 시켜줄 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리뷰 수와 최신성 수가 있어요. 네이버 쇼핑에서 아이고 자, 네이버 쇼핑에서 예를 들어서 진라면이라고 쳐본다고 할게요. 진라면이라고 쳐본다고 한다면 여기에 봉지라면하고 이제 컵라면 이렇게 쭉 있는데 요 진라면이라고 쳤을 때 지금 1위는 노뚜기 진라면 매운맛이라는 판매처 2,955개가 묶여있는 데에서 돼 있고, 여기서 라면 구매상 도매상이죠. 라면 도매상이 지금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봤을 때 이 판매처를 묶였을 때 요 판매처에서 최저가 순으로 정렬이 돼 있고 찌마기가 있죠. 찌마기 보통 이제 코스트코 구매 당하시는 분들 굉장히 싸게 팔고요. 저희가 여기서 이제 가장 낮은 걸 보는 방법은 이런 식으로 배송비 포함으로 봤을 때 몇 개 정도가 지금 제일 낮게 파나라는 걸 볼 수가 있죠. 이 900원에 파는 사람들에 대한 것은 굉장히 좋은 게, 이 900원에 파시는 분은 실제로 매운맛 한 개를 배송비 포함해서 900원에 보낸다는 거거든요. 이게 손해 전략이라고 해서 이게 정영민 대표님께서도 많이 예전에 떠리로 하는 이 유통기한 그 임박한 상품을 많이 할 때 파시던 방법인데, 900원으로 하면 사람들이 하나만 살 것 같잖아요. 실제로 하나만 사지 않고 뭐 5개라든지 6개라든지 자기가 원하는 개수만큼 사기 때문에 이런 전략을 써요. 그러면 반대로 여기에서 파는 거를 가지고 우리도 한 개를 팔았을 때에도 이 전략으로 많이 팔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네이버의 상위 노출은 사람들이 실제로 관심이 있어서 클릭을 했을 때 진라면이라는 키워드로 클릭을 하는 순서대로 되고요. 더 싸곤이라는 프리미엄 스토어, 여기에 있는 분은 이게 진짜로 스토어가 있나 한번 볼까요? 3PL인가? 강서구에 3PL 괜찮은 게 많이 있긴 한데 거리비로 한번 보면 이야 최고죠. 여기 보면 진짜로 하고 있는 분이죠. 이런 분은 저희가 가서 소싱을 좀 하면 최고의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 싸군. 야 엄청나죠. 이런 데에는 가서 이제 소싱을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묶이지 않고 이렇게 나오는 스토어 같은 경우에 이제 상위 노출이 되고 실제로 리뷰나 구매 건수, 그 다음에 찜하기를 보면 굉장히 좋은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있는 클릭수와 리뷰와 이 제품의 트래픽을 이지 못합니다.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여기의 트래픽은 아까 제가 보여드린 요 트래픽이 뭐 2만 정도가 나온다고 한다면 요 트래픽은 15,000, 뭐 요 트래픽은 13,000, 요 트래픽은 개인 스토어로서 11,000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트래픽에 따라서 순서가 거의 정해진다고 보시면 되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구매 개수 있죠. 구매 개수와 구매 금액 요 세 개로 제가 정해진다고 예전에 알고 있었는데 아직까지도 요게 그대로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자, 요 세 가지가 현재는 지금 정하는 건데, 이제 네이버는 여기에서 실제로 사람들이 어뷰징을 통해 가지고 클릭을 많이 시켜서, 그러면 많은 사람들한테 부탁을 해서 내가
15,000밖에 안 된다고 한다면 여기가 2만이라는 것을 파악을 했어요. 이게 2만이라는 것을 파악을 하려면 대부분 어떻게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냐면 아이템 스카웃 같은 것을 통해 가지고 진라면이라는 키워드를 검색을 해봐요. 이게 정확한 정보는 아닌데요. 요게 18,000이라 그러죠. 그러면은 나누기 2,000 정도. 다시 말하면 9 곱하기 하루에 클릭이 한 40, 50타 정도라고 하면 457, 30. 한 13,710회 정도가 진라면 1위의 클릭수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전혀 정확하지 않은 저희가 그냥 계산하는 방법인데, 만약에 그렇다고 친다면 예를 들어서 1, 2, 3위 중에 2위에 들어가고 싶다면은요, 최소한 한 12,000 정도의 트래픽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 트래픽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개념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트래픽은 노출 개수가 아닙니다. 요거는 노출수예요. 실제로 사람들이 이 55,549번을 클릭해서 실제로 네이버에서 저희 스토어에 준 점수는 1948점밖에 안 돼요. 여러분도 한번 여기에서 모바일로 해서 여러분의 스토어에 얼마의 트래픽이 이루어졌는지를 좀 보고 싶으면 요 링크를 클릭해 보시면 여러분 스토어에 있는 트래픽의 양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트래픽 같은 경우에도 사람들이 많이 착각을 하는 게, 많이 클릭해서 방문 수가 많으면 그 방문 수 자체가 이 스토어 지수에 영향을 미치는 줄 알아요. 그것은 사람들이 방문을 했을 때 그 스토어의 지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스토어에 사람들이 많이 오네, 여기는 좀 안심할 수가 있겠네 라는 정도만 체크를 할 수 있을 뿐이지, 실제로 이 스토어에 있어서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 이 스토어에 제품 안에 하나하나의 키워드에 있는 순위를 올려주지는 못해요. 와, 이분 진짜 잘하는 분이시라고 저는 보는데, 이런 분들하고 협력을 해가지고 하면 정말 좋을 것 같거든요. 어쨌든 개인 지금 묶지 않는 제품들 중에서 박앤세일 요거 자주 보이거든요. 더 싸구님, 이 다 차지하고 있는 요 스토어만큼은 진짜 대단하신 분이에요. 킹스랜드 저희가 아는 분이고요. 포미샵, 미라클세일도 아는 분이고요. 글로리 마켓, 지금 미라클 세일은 여러 군데하고 묶어서 하고 있는데 굉장히 성장하실 거예요, 이분들. 와, 리뷰 633개 가지고 프리미엄을 찍어버렸네. 대단하신 분이죠. 저희는 요즘에 이제 오뚜기, 농심, 팔도, 뭐 삼양, 뭐 또 뭐죠? 이런 것들만 하고 있다 보니까 어차피 잘하는 분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요 주간으로 보면 신라면, 뭐 고메, 유어스, 니신이라든지 이런 브랜드들이 보이는데, 이런 브랜드들만 제대로 우리가 소싱을 해도 먹고 살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마진도 4% 정도밖에 안 돼도 상당히 나중에는 배송비 포함해서 10개 뭐 하다 보면은 많이 팔리는 데가 있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제가 보기에. 더 미식은 요즘 알겠지만 이정재 라면이라고 해서 굉장히 잘 팔리는 건데, 이것도 저희도 팔고 있습니다. 더 미식은 더 미식 자체에서도 팔고 있죠. 요거는 묶어가지고 팔면 잘 팔려요. 4개, 2개를 묶어서 팔든지 5개, 2개를 묶어서 팔든지 하면 묶이지도 않고 사람들이 묶기도 힘들고 사람들이 보내기 힘든 개수로 하면 되고, 요 잘하시고 있죠. 백미밥 160g 증정 이래버리면 딴 사람들이 여기에다 최저가로 묶지를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전략이고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제품을 소싱하시는지 간에 하나의 제품만 파시는 게 아니라 그 제품에 있어서 같이 팔 수 있고 이 제품과 콜라보가 가능한 제품들을 하나하나 파신다 그러면 굉장히 좋을 겁니다. 어쨌든 이런 쿠팡의 메인이 아닌 네이버가 저는 메인이었기 때문에 로직이 좀 변경되어 가지고 지금은 판매처에 묶이는 것이 상위 노출이 굉장히 쉽고 굉장히 간단해지기 때문에 이제 쿠팡 보수 전략은 상당히 편해졌어요. 그래서 오히려 네이버에서 이런 로직을 묶은 이유는 쿠팡을 잡기 위해서고, 쿠팡도 이런 식으로 가는 이유는 네이버를 잡기 위해서고, 서로의 이제 경쟁자라고 보시면 되는데, 상위 노출이 굉장히 쉬운 편이네요, 쿠팡은. 네이버는 여러 가지 것들, 솔직히 초보가 하기에는 네이버가 제일 어렵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쉬운 마켓과 쉽지 않은 마켓을 알기 위해서는요, 기본적으로 수수료가 낮은 마켓은 어렵다고 보시면 되고, 수수료가 높은 마켓은 비교적 쉽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인터파크 20%니까 인터파크가 제일 쉽다는 말은 아니에요. 팔리는 마켓, 트래픽이 많이 일어나는 마켓, 제가 아까 말했던 유효 트래픽이 일어나는 마켓 중에서 가장 괜찮은 마켓들이 지금 위메프도 변화를 좀 하고 있고요.
티모는 제가 살짝 잘 모르겠어요. 티모 MD님들 열심히 하시긴 하는데 하여튼 쿠팡은 되게 좋은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스마트 스토어가 이제 주력인 분들이 이제 쿠팡에서 이제 팔아보고 나서 야 쿠팡 트래픽 정말 좋다라고 이제 많이 감탄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런 이유 자체가 쿠팡 자체 그 앱을 통해 가지고 검색을 통해서 유입되는 사람들이 많고, 쿠팡은 현재 굉장히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트래픽을 아까 말했잖아요. 아까 말한 요 트래픽 있죠. 어디 갔어? 요 트래픽이 무한대로 들어가요. 이게 아직 사기칠 수 있는 건덕지가 네이버에 비해서는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쿠팡의 로켓 배송이나 아니면 제트 배송으로 입점했을 때 쿠팡에서 노출되게 되는 그 노출값은 굉장히 크게 됩니다. 그래서 노출도 큰 데다가 거기에다가 뭐까지 가능하냐면 거기에 들어가서 트래픽까지 쓰게 되면 거의 상위 노출이 돼요. 아무리 허접한 제품이라도 그게 상위 노출이 돼서 그 수많은 트래픽을 받게 되면 노출수 대비 클릭수가 나오고 그 클릭수에서 대부분 10% 이상은 구매가 일어납니다. 말하자면은 저는 하루 동안에 최소한 20개 이상의 구매가 일어났다는 뜻이 돼요. 1948번의 클릭을 받았으면서, 다시 말하자면 어떠한 사람이 들어가서 거기 안에서 1분 아니면 2분 이상의 뭐라 그럴까 머무는 기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팔린다면 그거는 그 다음 문제예요. 그 다음 문제가 뭐냐면 바로 상세 페이지의 문제입니다. 이 부분은 사실 초보들이 걱정할 문제는 아니고, 초보들은 무조건 노출수를 늘리고 그 노출에 비한 유효 클릭타를 늘려가지고 인스타로 하든 블로그로 하든 내 제품에 대해서 어떤 키워드를 블로그로 포스팅을 하든 블로그에서 최저 경쟁률이 있는 그런 제품들, 뭐 장인라면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많이 있기는 한데 그런 것들을 찾아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될지를 보면 됩니다. 장인라면 같은 거는 검색을 해보면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하는 게 블로그 경쟁 강도인데 0.66이죠. 블로그 문서 수가 68,000개밖에 안 돼요. 68,872개 되는데 검색 수가 10만이에요. 나쁘다고 보시면 저는 좋다고 보거든요. 카페 경쟁 강도 굉장히 좋다고 보죠. 왜? 검색이 10만 3,600인데 똑같죠. 거기서 카페 문서 수는 14,000이니까 이거는 카페 마케팅으로 가도 괜찮겠죠. 뷰 경쟁 강도가 나쁨이라는 건 뷰의 문서 수는요, 요 두 개를 합쳐가지고 평균 수를 내는 거예요. 거의 이거 더하기 요거의 값이 요게 나오죠. 1개월 내 게시 비율은 뭐냐면 1년에 내내 이게 게시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보는 겁니다. 요 네 가지를 분석해가지고 여러분이 어떠한 예를 들어 더미식 장인라면이라는 키워드로 썼을 때 장인라면과 또 다른 거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블로그 수 보시면 475개 있죠. 이거는 제가 트래픽을 썼을 때 카페하고 뷰 경쟁 강도에서 100%다 상위를 차지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요걸 팔고 있고, 요 블로그 중에 하나가 저희 겁니다. 그래서 이런 블로그 수를 가지고 카페 경쟁 강도에서 침투를 해서 더 미식라면 맛있네요, 아니면 이거 택배 받았어요 그러면서 와 그 제가 먹고 싶었던 더 미식라면 유튜브들이 했던 더 미식라면을 먹었습니다 하고 하는 전략을 쓰는 거고, 뷰 경쟁 강도는 551개 요거 두 개를 합친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1년 내내 게시 비율도 좋고 한 번 올라가면 떨어지지 않는 굉장히 좋은 게시 비율을 가진 쇼핑성 그리고 정보성 키워드이기 때문에 요거는 반드시 뷰와 뉴스, 여기 보시면 뉴스와 지식인도 있죠. 여기에서 세 개를 다 잡아야 되는 엑스포트를 잡고 이미지에도 이미지 이름을 적고 웹 문서에서 노출이 되면서 뷰도 되면서 통합적으로 쇼핑까지 되는 굉장히 좋은 키워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런 키워드를 여러분들이 제대로 하나 잡는다 그러면, 만약 여러분들이 10월 17일 전에 이거를 미리 잡아놨다고 친다면 이거는 진짜 엄청났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조금씩 여기서 계속 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삐욱 하고 올라오는 때가 있는데 마치 비트코인이 언제로 올라갈 때를 알고 있는 것과 똑같은 효과가 나거든요. 그래서 미리 해놓고 마치 이 주가가 언제 오를지, 다시 말하자면 이 더 장인 미식라면 할인 거죠? 아닌가? 할인 거 아닌가요? 할인이죠. 할인이 첫 라면으로 하는 건데 요 할인에서 그러면 또 당연히 마케팅을 하겠죠. 그 마케팅을 언제 할지는 모르겠지만 첫 라면이기 때문에 할인에서 두 번째 라면을 출시하지 않는 이상 이 수치는 제가 보기에 떨어졌다가 또 퓨 하고 올라가요. 요렇게 한 게 예전에 뭐 꼬꼬면인가? 이런 것도 보시면
뭔가 할 때마다 이렇게 쭉 하고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걸 볼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블로그 경쟁 강도가 나쁘기 전에 미리 키워드를 선점해 놔가지고 블로그 포스팅을 함과 동시에 카페 마케팅, 침투 마케팅을 하면 되고요. 침투 마케팅 같은 경우에는 카톡방에서 3, 4만 원 정도의 포스팅을 해주는 사람들도 있고 만원, 2만원 정도에 해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거는 카페 핫딜 게시판이라고 있는데 그 핫딜 게시판에 가서 내가 파는 제품에 대해서 사진을 이쁜 거를 제공을 하고 사진도 우리가 다 찍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밥 드실 때 그냥 드시지 마시고 이쁜 사진 하나씩 찍어가지고 할인 라면을 뭐 사가지고 여러분들이 유통을 한다고 하면 그거 먹는 먹방 같은 것도 간단하게 찍으시고요. 꼭 얼굴 안 나와도 돼요. 요즘에는 뭐 요즘에 유튜브 뭐 호로록 하면서 먹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찍어서 카페 같은 데 올려서 맛있습니다 라고 하기만 해도 어디서 샀어요 라고 댓글이 달릴 때 쪽지 보내드렸습니다 라든지 아니면 거기다가 여기서 샀어요 뭐 최저가네요 뭐 이런 식으로 하기만 해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클릭을 합니다. 제가 말하는 이 클릭 지수는요 항상 바뀌어요. 왜냐면 블로그 경쟁 강도란 것은 검색수 대비 블로그가 많으면 3이 넘어가고 1이 넘어가는 거죠. 블로그 경쟁 문서 수가 검색 수보다 적으면은 조음이 뜨는데 이게 여기에서는 바뀌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검색 수가 4,691대 블로그 지수가 한 500개밖에 없다고 치면 이건 조음이 떴다가 계속 지나면 지날수록 많은 사람들이 뛰어들기 시작하고 뛰어들면서 지수가 3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또 포화가 되기 때문에 다시 마치 주가가 내려가는 것처럼 블로그의 게시 비율이 1%밖에 안 되죠. 10%. 그리고 다시 말하면 요것들 중에서 대부분의 문서들이 다 내려가서 네이버 검색 결과에서 제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블로그 경쟁 강도는 높아지는 거죠. 근데 이것을 모르고 그냥 처음부터 무조건 이 경쟁 강도는 나쁘니까 안 해라고 하시면 안 되고요. 여기에서도 어떠한 검색으로 했을 때 어떠한 연관 키워드로 했을 때 과연 이것들이 좋은 것이 될지, 그래서 블로그를 쓰시는 분들은 정보성 키워드를 보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품을 파시는 거는 쇼핑성 키워드를 보는 거고, 제가 그래서 좋게 판단하는 것들은 사람들은 무조건 쇼핑성만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전체로 보아서 이게 쇼핑성과 정보성이 둘 다 있는 것들이 저희의 마케팅을 하기에는 굉장히 유리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경쟁 강도가 낮은 것들이 가장 좋기는 한데 뭐 지금 이정재라면 보시면 상품수 거의 없죠. 근데 이 키워드로 팔 수 있는 사람들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런 키워드에 대한 파워를 알고 있고 이정재 라면으로 블로그 포스팅을 한 사람을 보면 더 심각합니다. 아예 사람들이 3,488개밖에 안 하고 있죠. 경쟁 강도가 거의 없다시피 해요. 이런 블로그 포스팅을 여러분이 하나라도 해서 게시 비율이 이 좋은 것들을 상위 노출을 한다 그러면 블로그도 클릭 유효타라는 트래픽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블로그 자체나 카페 경쟁 강도에서도 여러분이 침투 마케팅을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이정재라면 카페 경쟁 강도 이 정도라면 저는 무조건 팔 수 있다고 보거든요. 무조건이라 그러기엔 좀 그렇다. 여러분들이 돈이 있고 여러분들이 사입을 했고 여러분들이 좋은 단가에 이 제품을 가져온다고만 하면 충분히 팔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기본적으로 이런 광고 클릭률이나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여러분들이 카테고리를 여러 개 보는 것들은 큰 도움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어떤 카테고리 하나 봤을 때 그 카테고리를 파는 게 도움이 되고, 저는 계속 지금 관심이 가는 게 레드오션 쪽이에요. 레드오션은 게 왜 레드오션이냐면 일단 클릭하는 사람도 많고 그 다음에 구매하는 사람도 많고 구매 전환율이 정말 좋아요. 거기에다가 구매를 하는 사람은 여기 해외 상품 비율이 많은 쪽으로 가야 돼요. 아주 나쁜 쪽으로 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반대로 국내를 하는 사람은 해외 상품 비율이 없는 쪽으로 가는 게 맞아요. 이게 반대되는 개념일 수도 있는 게, 국내에 사입을 했을 때 해외 상품 비율이 30%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사입을 해가지고 한국에서 비싼 가격에 팔아도 된다는 말이기도 하고요. 반대로 말하자면 한국에 제품이 많이 없기 때문에 수입을 하게 되면 이거는 성공할 수 있는 비율이라고 할까?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키워드를 조사해가지고 어떤 것을 팔아야 될지에 대한 분석을 하는 것도 굉장히 좋고요. 두 번째로 검색수가 이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매출이 적으니까 이 키워드는 별로 좋은 키워드 아니다 라고 좀 오해를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제가 아까 말한 이 세 가지 전략을 결합해 보면, 첫 번째, 이정재 라면으로 해서 제품을 올린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더 미식이라는 게 과연 더 검색이 될까 볼게요. 보면 챙기미가 1위가 돼 있죠. 더 미식은 어디 갔나요? 안 보이죠? 아닌가? 더 미식이 한글이구나. 역시 안 보이죠? 1페이지에 보이질 않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뭘 모르는 거냐면 자기의 판매 키워드가 뭔지조차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전체가 34개밖에 안 되죠. 그러면 이정재 라멘의 아무리 제품이 400만 원밖에 안 팔린다고 하더라도 이정재 라멘의 클릭에 대한 유효타, 제가 아까 말한 이 유효타는 이 키워드를 쓰는 사람만이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네이버의 특성상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시는 게 뭐냐면 이정재 라면으로 클릭을 했을 때 더 미식 장인 라면이 안 되는 게 아니냐라고 오해를 하시는데, 여기에서 요거를 다 썼잖아요. 오징어 게임이라는 단어 쓰면 안 되는데 챙기미님 이러지 마시라니까. 콩민생활, 콩민생활이라는 키워드를 아시는 분은 대단하시네. 자, 존마탱도 썼죠. JMT도 썼죠. JMT 한번 볼까요? 자, 듣고 계시는 분들 채팅 좀 한번 해주세요. 뭐 아무런 말도 없나 오늘은? 심심하죠? 일형 한번 쳐주세요. 일형. 야, 존마탱 키워드는 CCTV에 있는 건데 이분 키워드 잘 모르시는 분이죠? 존마탱 키워드를 쓰면 물론 구매에는 도움이 될지는 몰라도 매출은 전혀 도움이 안 되는 키워드입니다. 현재는 그래요. 하지만 블로그 경쟁 강도나 카페 경쟁 강도는 굉장히 높죠. 왜냐면 사람들이 그냥 다 쓰는 단어니까 이게 쇼핑 키워드인지 아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채팅이 어떻게 하나도 없나? 내가 뭐 안 보이는 건가 이거? 공자님밖에 지금 하는데 시청 수는 많은데. 카톡으로만 듣고 있으시고 좀 유튜브 좀 들어와 주세요.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 이건 녹음하려고 하는 거니까 안 눌러주셔도 돼요. 자, 그리고 쇼핑 개수에서 보면 이렇게 1849라는 게 있는데, 하여튼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첫 번째 블로그 포스팅을 할 수 있는가, 두 번째 카페 침투 마케팅을 할 수 있는가, 세 번째 이 제품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단가가 좋게 가져올 수 있는가, 네 번째 이 사람들이 지금 현재 이 키워드로 뉴스나 아니면은 구글 아니면 블로그 포스팅들을 하고 있는가, 이 네 개가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어떠한 전략을 했을 때 광고를 하지 않고도, 여기 보면 광고를 많이 하고 계시죠. 이정재 라면으로 왜 광고를 해요? 34개밖에 없는데 광고해봐야 뭐예요? 여기 1위에 올라가려고 이 돈을 써요? 이거는 진짜 여기에 뭐라 그럴까,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좀 제대로 된 마케팅 전략을 모르는 거죠. 찜하기도 없죠. 리뷰도 없죠. 리뷰나 찜하기가 훨씬 더 중요한 사실인데 이것도 하지 않고 이 광연한 더미식에 있는 이분 있죠, 하림. 이거 담당자 혼나야 돼 이거. 차라리 챙기미님을 드시면 오징어 게임이나 이정재 육수 다 쓰고 있잖아요. 여기 플러스 쓰는 거 보이죠? 플러스 이 쓰는 거는 키워드를 모르시는 분만 쓰는 겁니다. 이거 되게 네이버에서 안 좋아하는 키워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이 다 알고, 기본적으로 어떻게 해야 제품이 노출이 되고 어디에서 노출이 되고 이 제품을 했을 때 클릭수가 받을 때 어떤 키워드가 올라가는지를 아셔야 돼요. 더 미식이라는 것을 맨 앞에 썼어요. 이게 과연 좋은 키워드일까요? 더 미식이? 그럴 수도 있겠네. 제가 모르니까. 저는 저 키워드 안 써요. 맨 앞에 있는 키워드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인데 더 미식이 210이고 401만원 밖에 안 벌리는 키워드인데 이걸 왜 쓰냐고요. 이해 가세요? 이걸로 구매가 이루어지지 않는 키워드예요 현재. 차라리 장인라면은 보세요. 레드오션을 간다면 이 정도는 가야, 뭐야 425만원 뭐야, 좀 이상한데. 더 장인라면, 좀 희한하네요. 경쟁 강도 말고 총 검색수로 한번 볼까? 이정재라는 검색으로 했고 장인라면이라는 검색으로. 이거는 잘못된 키워드인 게, 왜냐면 저희가 지금 많이 팔고 있거든요. 좀 수상한 것 같아요. 이게 제대로 된 데이터가 안 나온 것 같은데. 장인라면에서 이정재 라면 여기서 많이 일어났나? 하긴 아직 데이터가 노출이 안 될 수는 있겠다. 미식 장인라면 이 키워드는 어떨까요?
뭔가 데이터가 좀 꼬였네. 네이버에서 데이터를 안 주나 뭐나 모르겠는데 현재 지금 굉장히 박스 단위로 많이 나가고 있는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통회사를 뚫을 때에는 기본적으로 어디 제품을 다 달라고 하면 잘 안 줘요. 제가 이거 팔아보겠습니다. 이거를 저는 팔 수 있습니다라고 여러분들이 자신을 해야 되는데 그 자신을 할 수 있는 정확한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근거는 뭐냐면 데이터예요. 내가 데이터로 봤을 때 이 경쟁 강도에 내가 들어가면 내가 아무리 초보라도 여기에서 이길 수 있겠다라는 판단이 쓰면 그때 그 제품을 소싱을 할 수 있고 그 제품을 판다고 자신을 해서 2천만 원이 3천만 원이 여러분 돈이 있으면 바로 현금으로 주고 사버리세요. 이 여기에서 현금으로 주고 살 때의 기본 조건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3PL이 있어야 된다는 거고 아니면 최소한 여러분들이 한 달에 500건 이상 아니 500건 아니죠. 그냥 택배 계약이 돼 있어서 진짜 저렴한 단가 그 다음에 괜찮은 단가로 물건을 보낼 수 있다는 두 가지 조건이 맞는다고 한다면 저는 더 장인라면을 여러분들이 샀을 때 100% 팔 수 있다고 저는 말할 수가 있어요. 이 100%라는 게 어디에서 나오는 자신감인지 알겠죠? 이런 거에서 나오는 자신감이에요. 물론 장인라면은 좀 세겠죠. 그런데 더미식 장인라면 어때요? 키워드가 10만이죠. 10만은 아니에요. 2만이에요. 하지만 뭐가 좋아요? 경쟁강도 카페 경쟁강도 없으니까 저는 이거 둘 다 할 줄 알아요. 그리고 저는 뉴스 작업까지 할 줄 알아요. 뉴스 작업까지. 거기에다 저는 인스타그램 광고까지 할 줄 알아요. 그냥 기본적으로. 그리고 누구시냐면 누구지? 더 피터님이라고 있어요. 더 피터. 더 피터. 더 피터가 아니게 뭐가? 더 피터 광고. 김피터. 김피터. 김피터님 광고를 딱 보시면 찐 공유 공유할게요 라고 하면서 천행님 채널을 제가 안 보고 여기 김피터님 왜 구독이 안 되지? 요즘에 이런 거 해가지고 내가 구독을 끊었구나. 김피터님 여기에 보면 키워드 마케팅 교육에서 제 걸 만들어 주신 게 있어요. 6월 3일 다시 보기 3춘만에 50만 키워드 실화냐 이런 것들 보시면 공유 복사 요거 봤을 때 여기에서 50만 개 키워드를 넣어가지고 실제로 제가 이걸 가지고 광고를 한 이걸 어떻게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하는데 요게 저희는 더 발전을 했어요. 왜냐면 저희는 이때 요 연관 키워드하고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해 가지고 실제로 되게 재밌는 결과가 나타났어요. 쉽게 말하자면 더 미식 장인라면이라고 했을 때 여기에 관련된 것을 네이버 키워드 도구에서 보고 요거를 해주는 또 사이트가 있어요. 키워드 도구 키워드 마스터인가? 아닌데 모르겠다. 하여튼 이 연관 키워드로 하는 그 키워드를 가지고 두 개를 조합하고 세 개를 조합한다면은 이런 식의 결과가 나타나는 거죠. 네이버로 가서 자 더미식 장인라면 이정재라고 쳐보면 다른 데에는 다 파워 광고가 나타날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더미식 장인라면은 이런 식으로 파워 광고가 나타나죠. 근데 이정재 미식 라면이라고 예를 들어서 이런 키워드를 치면 하나 나타났네. 그쵸? 그러면은 더 하림 더 미식 라면이라고 쳐봤을 때 아무것도 안 나타나요. 파워 링크가.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방법을 저희도 개발을 해가지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림, 더, 미식, 장인라면 이것을 키워드를 조합해가지고 10만 개의 파워 광고를 쓴다고 한다면 진짜 저렴한 돈을 가지고서도 광고를 할 수가 있어요. 광고는 이럴 때 쓰는 거지 쇼핑 광고 있잖아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그 키워드 광고 있죠. 그런 것들은 아예 처음부터 진행을 안 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보고 있어요. 물론 그 하시는 분들은 제가 뭐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네이버하고 쿠팡하고 다른 게요. 쿠팡에서는 제가 100원짜리 광고도 하라 그러는 이유가 쿠팡은 아직 정보인가 거기에서 제재를 안 받았기 때문에 쿠팡에서는 실제로 광고를 해서 팔리는 것도 순위에 영향을 미쳐요. 이해가시죠? 근데 네이버는 광고로 인해서 팔리는 것들은 전혀 순위에 영향을 미치질 않아요. 이거는 되게 손해인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돈을 들여가지고 하나는 광고도 순위도 오르고 하는데, 여기에서 네이버 쇼핑에서 만약에 키워드 광고를 한다 그러면 여러분이 아는 그 키워드 일반적인 광고 한다면 그 키워드 광고 자체는 여러분의 순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리뷰용으로 쓴다는 거죠. 그렇게 하는 차라리 가구매에서 뭐라 그럴까, 그냥 리뷰 하나를 얻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일왕님 유튜브 멤버십 하시나요? 네, 하고 있는데요. 지금 하고 있는데 가입이 되나 모르겠어요. 아직 제가 자료를 많이 못 모아가지고 실제로 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면 더 미식, 장인라면, 담백한 맛 이런 키워드가 있다고 할 때 이거를 수없이 조합해 보는 거예요. 담백한 맛을 해봐요. 여기에서도 안 나왔는데 담백한 맛이 나올 리가 없겠죠. 그죠? 그리고 이정재 라면을 또 쳐요. 더 미식 라면, 이정재 라면을 또 쳐요. 또 안 나오죠. 여기서 한림 라면 쳐봐요. 또 안 나오죠. 이것들이 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키워드냐면 파워링크로 클릭을 했을 때 여기에 뜨는 거예요. 하림 라면이라고 쳤을 때는 당연히 파워링크를 썼겠죠. 여기 보세요. 이런 뭐라 그럴까, 돈도 많이 들고 광고비도 많이 들은 거에는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요 파워링크를 하면 웃긴 게 뭐냐면 3% 네이버페이로 결제하면 3% 적립까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키워드는 여러분들이 아예 들어가지 않고 하림라면 담백한 맛으로 했을 때 혹시나 사람들이 파워링크를 안 하고 있다면 이거는 여러분 거죠. 이게 검색어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림라면 담백한 맛이라고 치는 사람에게 412만원의 그런 게 나오는데, 실제로 이 사람들이 클릭을 한다면 이거는 거의 실제 쇼핑 키워드로서 구매를 할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라고 보면 돼요. 라면 담백한 맛이라고 쳤을 때에는 누군가가 했겠죠. 안 했으면 뭐 이건 대박이지. 안 했죠. 안 했네. 라면 담백한 맛도 보시면은 여기에 다나와나 이런 사이트가 먼저 나와 있죠. 뷰수가. 오, 이거는 제가 해야겠는데. 제가 이거 10만 개 만들어 놨거든요, 이미. 자, 20회밖에 안 된다고 여러분들이 무시하면 안 돼요. 미식. 하림 더 미식 장이라면 담백한 맛이라고 검색하는 연관 키워드가 있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이게 구매량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 만원, 2만원을 써서 164만원의 매출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6개월 매출이니까 한 달에 20만원이겠죠. 하지만 만원을 써서 여러분들이 20만원을 만들어낼 수 있는 전략을 배우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저는 굳이 다른 거 강의 볼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제가 여기 위에 올려드린 요 김피터님 있죠? 왜 이분 요즘에 이거 안 하고 지금 막 그 게임하고 이러시는가 모르겠는데 엄청 고수분이시거든요. 근데 안 하시는 거예요. 안 하시는 거. 저는 이게 꾸준히 뭔가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오프라인반에서 해야 되는 것들은 막 엄청난 막 비기를 가지고 막 엄청난 비밀을 알고 막 여기에 대해서 이론을 알고 이런 거 아무 데도 쓸데 없어요. 실제로 들어와가지고 여러분이 뭘 배워야 되냐면 여러분이 팔고 싶은 제품에 이 파워링크 하는 방법을 자세히 배워야 되는 거고, 그거를 계속 실습해 보는 거예요. 하나라도 제대로 배우라고요. 하나라도 제대로 배우고 그걸 쓸 줄 알아야 돼요. 이게 마치 뭐하고 똑같냐면 운동하러 갔어요, 여러분들이. 운동하러 가서 운동 유튜버를 보면은 정보는 넘쳐나죠. 정보가 엄청나게 넘쳐나요. 어떻게 운동해야 되는지, 어떤 자세를 잡아야 되는지 아는데 실제로 여러분이 해보면 돼요? 안 되죠. 대답을 아무도 안 해. 대답 좀 해요. 일형이라고 좀 쳐주세요. 실제로 운동을 하는 그 정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의 트레이너가 중요한 거고, 그 트레이너가 제대로 된 방향을 알려줘서 여러분이 부상을 당하지 않고 안전하게 근육을 키울 수 있어서 멋있는 몸매를 갖게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정보를 들으면 부자가 될 줄 아는데, 정보를 들어서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요, 그 정보를 제대로 가르쳐주고 그걸 방향을 이끌어줘서 여러분들이 계속 할 수 있게 해줘야 부자가 되는 거예요. 제가 부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그 방향으로 가는 길은 제가 확실히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트레이너가 맞기 때문에 이게 트레이너 같이 하는 거지, 뭐 선생님처럼 제가 뭐 착하게 대하기를 바라시는 분들 오시면 좀 실망하실 거예요. 다만 여러분들 돈을 벌 수 있게 반복적인 작업을 시키고 잔소리하는 건 잘해요. 그게 그의 취미생활이라서. 안 되죠, 이령. 와, 진짜 채팅 안 하신다. 만약 이런 분들 오프라인 들어오시면 쫓겨납니다. 쫓겨나요. 채팅 많이 하셔야 돼요. 어쨌든지 자, 할인더 미식 장현 단백라면도 제가 보기에는 이거 지금 미친 키워드거든요. 근데 이거 소싱 아무도 안 해요. 딱 한 명 하고 있네. 딱 한 명. 다나와에서 하고 있네. 그죠?
관련 광고를 여기서 딱 하나 하고 있어요. 다나와에서는 아는 거예요. 이 키워드가 구매 키워드라는 걸 아는 거죠. 챙기미님이 여기에서 이걸 챙겨서 돈 챙기고 있는 거죠, 진짜로. 챙기미님. 이게 잘하시는 분이에요, 이분. 봐요, 아까 1위 나온 그분이죠. 다시 말하자면 하나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실행을 해서 이렇게 돈 벌고 있는 사람들한테 배워야 돼요. 실제로 지금 제가 말하는 걸 다 실행하고 있잖아요. 대단한 문제. 근데 존마탱은 빼세요, 챙기미님. 이거 뭐야? 존마탱은 이거는 왜 빼야 되냐면 존마탱이라는 키워드 자체는요 여기에서 나오는 키워드가 아니에요. 요거는 CCTV 키워드예요. JMT는. JMT가 왜 CCTV 키워드냐 근데? 아, 이거는 블로그 키워드예요, 존마탱은. 하지만 블로그 키워드도 좋은 키워드가 아닌 게 이 정확한 정보를 알아야 돼.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생각하고요, 실제로 사람들이 팔고 있고 실제로 사람들이 돈을 벌고 있는 거는 달라요. 다 존마탱이 좋은 키워드 생각해서 지금 블로그 경쟁사도 봐요. 검색 6천 명밖에 안 되는데 74만 명이 싸우고 있어. 이게 뭔 짓이에요, 이 바보들이. 뷰 경쟁사도 봐요. 133.94예요. 이거 대학 경쟁 133대 1인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것도 겁나 잘하는 한 10명만 노출되는데 이거면 실제로 1330대 1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능력이 최고로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1330명 중에서 겨우 10명이 성공하는 정도의 확률을 가지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쵸? 하나를 배워도 그래서 제가 여기 배우러 일주일에 한 번씩 온다는 분들이 있다 그러면 오지 말라 그러는 게 이유가, 아니 제대로 활용해 가지고 하려면 옆에서 꾸준히 봐줘야 되는데 조금만 하루만 놔둬도 자기 생각대로 해버려요. 이게 운동을 한다고 해봐야 자세를 정확히 이제 후인 하강을 해가지고 정확히 자세를 해가지고 이 바벨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후인 하강을 정확히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부상 당하는 길을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며칠 있다 딱 봐보면 이 사람이 엉뚱한 짓을 하고 있어. 그럼 제가 옆에서 잡아주는 그 역할을 한 달간 하려고 오프라인 반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온라인으로 하면 편한 게 뭐냐면 그런 걸 책임질 필요가 없어요. 책임질 필요가 없으니까 그렇게 하면 당연히 트레이너 입장에서는 그냥 정보만 알려주는 거지. 자, 하나, 둘, 셋 소리만 지르고 열심히 하라고 하고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그러면 여러분이 듣기는 좋겠죠. 하지만 뭐 어떤 식으로 하든지 근육은 늘겠지. 하지만 부상을 당할 위험도 많고 제대로 된 방향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별로 좋은 결과가 안 나올 수 있고, 가장 중요한 건 지속적으로 운동을 할 계기가 안 생겨요. 왜냐면 내가 노력을 하는 만큼 결과가 나와야 사람들이 좀 노력을 하고 싶어 하는데,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결과가 안 나오면 하기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런 거죠. 그래서 오늘 내용은 뭔지 아시겠죠? 자, 처음부터 다시 정리를 해보면 벌써 1시간 됐네. 네이버 상위 노출에 대해서 처음에 얘기를 했었어요. 어디 갔냐? 자, 쿠팡은요 상위 노출, 네이버 상위 노출이 메인이기 때문에 네이버에서는 뭐가 필요하냐? 네이버에서는 반드시 트래픽이 필요하다. 네이버에서 트래픽이 필요한 이유는 네이버는 클릭수로 되는 게 아니라 뭘로 된다? 아까 보여드린 여기죠. 노출이 아무리 많아봐야 실제 사람들에게 클릭이 몇 번 되는지를 보고 이것과 구매 개수, 그 다음에 뭐죠? 구매 금액, 요 세 가지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네이버의 광고는 쓸 데가 없다. 왜? 네이버의 광고는 리뷰용이라고 본대. 리뷰. 실제 유효타가 올라가질 않아요. 요것만 올라가요, 광고를 하게 되면. 전혀 네이버의 지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네이버는 삼성이나 이런 데에서 광고로 때려버리면 네이버에서 여러분들의 스토어가 눈에 띄지도 않게 전체 1페이지가 삼성으로 도배되게 만들 수 있는 재력이 있어요. 그러면 삼성이 원하는 건 자기 제품으로 도배돼서 사람들에게 쇼핑의 기회를 뺏어버릴 수 있는 파워가 있기 때문에 공정위인가 거기에서 광고를 클릭하는 것에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순위에 반영이 안 되게 해놨어요. 뭐로 된다? 리뷰만 된다. 그런데 쿠팡은 그렇지 않아요. 제가 그래서 쿠팡이 바뀐 다음에 되게 편한 게 뭐냐면, 네이버는요 현재 지금 트래픽 100타, 다시 말하자면 요게 하루에 나오는 건데 요걸 하루에 100개 이상 못 쓰게 해놨어요. 네이버에서는. 쿠팡은 요게 2,000개건 3,000개건 4,000개건 다 해놓고 그만큼 순위 반영이 바로 되는 신기한 채널이에요. 거기다가 약간 양아치 같은 짓을 하는 게, 실제로 우리가 트래픽이 아무리 있어도 내가 팔고 있는 키워드인데 이 새끼가 올라와? 그러면 까버리는, 제가 공식적으로 확인한 건 아닌데요, 쿠팡에서
좀 밀고 있는 키워드를 우리가 손대면 순위가 내려가 버려요. 아무 이유 없이 약간 거의 지금 무법지대예요, 쿠팡은. 그래서 쿠팡이 많이 신경을 안 쓰고 눈치를 못 채는 키워드가 있다고 해도 우리가 그걸 트래픽으로 올리거나 아니면 그것을 많이 팔기 시작해서 판매량이 많이 나오는 순간 쿠팡이 가져가 버리는 경우도 생겨요. 쿠팡 관계가 있다면 정말 죄송하지만 저희의 경험상은 그렇습니다. 진짜 좋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네이버에서 지금 제재를 당했어요. 드디어 트래픽이 제재당했고 지금 가구매까지 제재를 당했죠. 여러분이 모르게 지금 네이버는 굉장히 이런 것에 제재에 힘을 쓰고 있고 굉장히 클린해지고 있고요. 정말 고수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시장이 되어가고 있어요. 반면에 쿠팡은 아직도 무법지대고 쿠팡은 아직도 판매자에게 갑질을 하고 있고 아직도 네이버가 판매자와 구매자에게 둘 다 친화적을 하면서 굉장히 예의 바르게 낮은 수수료로 제로 수수료로 하고 있는 것에 비해서 쿠팡은 자기에게 12%의 수수료에 주는 판매자에게 갑질을 하고 있는 아주 그냥 또라이 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로켓 배송과 제트 배송이 아닌 이상은 쿠팡에서 여러분들이 좋은 대우를 못 받아요. 신고를 하면 무조건 정지를 해버려요. 거의 아마존 같이 돼가고 있는 거고 쿠팡의 목표는 아마존이 되는 거고요. 우리나라의 특성상 아마존 같은 기업이 승리하겠죠. 왜냐면 무조건 친고객적인 성향은 네이버에서 사면 여러분들이 갑질을 못해요, 판매자에게. 하지만 쿠팡에서 사면은 갑질이 되죠. 그래서 쿠팡 이츠하고 배민하고 차이점을 잠깐 말씀드리면 배민에서 여러분들이 사면 배민은 중개업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제기해도 그 불만에 대해서 환불을 해주는 거는 배민이 중재자 역할만 해주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쿠팡 이츠에서 사 먹으면 판매자 위주 전략이 아니라 구매 위주 전략이기 때문에 쿠팡에서 먼저 환불을 해버리고 나중에 판매자한테 가서 협박을 해서 둘이서 싸웁니다. 왜냐면 구매자는 10만 명이라고 치면 판매자는 100명밖에 안 되죠. 100명하고 싸우는 게 현명할까요? 아니면 10,000명하고 싸우는 게 현명할까요? 쿠팡은 현명한 전략을 택한 거예요. 나는 100명하고만 싸울래. 그리고 100명은 솔직히 쿠팡에 약간 의리이기 때문에 사실 갑질을 못해요, 쿠팡한테는. 그래서 쿠팡의 전략 자체는 친 고객 전략, 그 다음에 네이버는 좀 중간 입장에서 하는 거예요. 중간 입장에서. 자, 그렇다고 보시면 되고요. 어쨌든 실제로 네이버의 트래픽보다 쿠팡의 트래픽이 더 쓰기 좋기 때문에 로켓 배송이나 아니면은 뭐죠? 제트 배송, 그 다음에 에비뉴, 그 다음에 쿠팡 추천에 들어갔을 때 쿠팡에서는 굉장히 밀어준다는 거고요. 쿠팡은 지금 자동으로 가격 조정이 되게 하면서 우리의 허락도 받지 않고 무조건 가격을 깎아버려서 서로 위너로 해가지고 완전 진짜 승자 독식의 세계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구매자 입장에서 편안함을 만들어주고 극 구매자 성향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갑질을 좋아하는 우리나라의 사람의 특성상 떠받들어주면 거의 쿠팡을 사용할 확률이 높고 많은 사람들이 쿠팡을 믿기 때문에 그냥 믿음을 가지면 그 다음부터 사람들의 지갑이 열려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생각을 잘 안 하고 깊게 안 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네이버보다 쿠팡이 이길 확률이 높습니다. 판매자에게 개갑질을 하더라도 12%나 받더라도 쿠팡에서 그 돈을 가지고 마케팅을 펼칠 수 있는 길이 있고 네이버 자체는 검색 엔진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쿠팡을 노출만 해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최종 승자는 누가 될지 좀 저도 궁금하긴 해요. 자, 그리고 쿠팡의 로켓 배송에 돈을 넣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요즘에 하고는 있는데 상당히 돈이 많이 묶입니다. 쿠팡에서 실제로 로켓 배송을 넣어보면 쿠팡 로켓 배송이 입점이 된다고 하면은 한 달 안에 발주서가 나오고 발주서를 넣어서 거기서 견적서가 한 달 정도 있다 나와요. 그럼 그 견적서를 가지고 선정산을 받으면 돈을 받을 수가 있는데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3천만 원을 벌고 싶다고 하면 최소한 현금 3천만 원을 들고 있어야지 쿠팡에서 돈을 벌 수 있다는 얘기니까 현재 예를 들어서 수입이 좀 적으신 분들 있죠. 그리고 현금이 없으신 분들 그분들은 그냥 처음부터 로켓 배송이나 제트 배송은 좀 안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은 들어요. 물론 제트 배송 쪽은 괜찮아요. 마진이 좀 높아서 할 수만 있다면 사입의 위험은 저는 항상 피하라고 하고 싶어요. 그쵸? 그다음 또 뭐였지? 쿠팡 판매가는 무조건 위너가 팔리는 시스템이고 그 다음에 상표권에 있어서 요즘에 쿠팡이 엄청난 갑질을 하다가 요즘에 조금 풀었어요. 그래서 수많은 판매자들이 지금 정지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네이버가 지금 어려워지고 제가 지금 쿠팡의 대체로 찾은 것은 롯데온입니다. 롯데온과 신세계가 지금 굉장히 공격적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물결에 좀 타시는 게 저는 좋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위너 사냥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는 되게 싫어하거든요. 위너를 좀 공격적으로 알려준 분이 이제 그 퍼스트리님이죠. 코스트코 사입을 해가지고 그 사입한 것을 소량 뭐라고 하죠? 소분업으로 신고를 한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치약 5개가 있다 그러면 3개를 나눠 가지고 팔고 그것에 대해서 남들과 묶이지 않게 팔는데 요즘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제가 아까 알려드린 것과 같이 어디 갔어? 여기는 없는데 하림 라면 볼게요. 하림 진라 뭐죠? 미식라면. 미식라면을 판다고 해도 그냥 미식라면을 파는 게 아니라 뭘 하라고요? 두 개씩 나눠서 팔거나 아니면 요걸 팔고 그다음에 플러스로 햇반을 하나 주는 전략이라든지 요런 전략을 하든지 아니면은 5개를 팔든지 혼자서 컵라면 하나를 주고 요거를 공짜로 준다고 하면서 요거 4개 컵라면 주든지 해서 남들이 쉽게 따라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이해 가시나요? 남들이 쉽게 이것을 따라해서 그냥 매칭을 하거나 여기에 묶어버려 가지고 판매처를 묶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 전략이 요즘에는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제품을 소싱을 할 때 그냥 소싱하는 것이 아니라 이 라면을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돈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사입을 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이제 그 재력이 되시는 분들은 여기에서 라면 담백한 맛이라든지 이런 이 파워링크로 할 수 있는 키워드가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고 이미 조사를 다 한 다음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뭐 하림 더 미식라면 자연스러운 맛을 아주 간단하게 네이버 창에서 검색해보면 파워링크가 있다 그러면 이게 하나밖에 없죠. 그럼 두 번째에 넣으면 70원으로 넣어서 충분히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 뭐예요? 이게 어디 갔어? 장인라면 담백한 맛. 이런 것들은 사람들이 실수가 아니에요. 지금 지식이 없어가지고 조합법을 모르기 때문에 파워링크가 없죠. 이런 것들 들어가면은 요 미식라면 바로 밑에다가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냐면 장인라면을 쳤을 때 요 밑에 파워링크가 이렇게 나와요. 여기서 구매도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죠. 그리고 장인라면 할 때 쇼핑에 보면 오른쪽에 보면 여기는 없죠. 여기는 광고 하는 사람이 없는데 카테고리에 따라 다르긴 한데 라면이라고 치면 이런 식으로 럭키투데이에 나오는 것들이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입을 한 제품에 대해서 럭키투데이 안 하시는 분들도 아직도 있다고 알고 있는데 럭키투데이는 무조건 하셔야 돼요. 아셨죠? 럭키투데이를 오른쪽에 넣고 시서스 가루는 지금 계속 뜨고 있는 거고 탁상 달력 지금 뉴로 뜬 이것들은요 여러분들이 바로바로 팔아도 팔 수 있는 전략이라는 거 아까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제품을 팔 때 판매월 매출을 확인하시고 검색수를 확인하셔가지고 들어가신다 그러면 이 블로그 경쟁 강도가 이렇게 뭐라 그럴까 나쁘고 좀 빡센 것들은 여러분이 피하시고 더 미식 장인라면 이 중에서 이런 키워드로 쓴다면 갑자기 다 파란색이 뜨는 아주 신기한 광경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미 팔기 전에 이 키워드와 이 카테고리와 라면과 블로그와 그 다음에 인스타그램과 여러 가지에 대해서 파악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살 때 두려움이 없어질 거예요. 400만원 밖에 못 팔았는데 이거 제대로 된 정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한 번에 400만원까지도 팔리고 있어요 지금. 왜냐면 유튜버들이 지금 유튜브에 여러분들 검색해 보시면은 굉장히 조회수 많이 나온 것들을 나중에 보고 뒷북을 쳐서 지금 사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것만 믿으시면 안 되고요. 이 정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리고 평균 가격 이하로 항상 파셔야 됩니다. 그리고 평균 가격 18,300원에 지금 팔리고 있다는 것을 보면 여러분들은 이게 지금 6개월 매출이고요. 톱 40은 18,300원에 매출, 다시 말하자면 판매가를 만들어서 여기에서 팔고 있다는 얘기니까 여러분은 이 가격보다 단가가 비슷하거나 낮거나 살짝 높은 한 17,000원에서 2만원 사이의 제품의 묶음을 만들어서 판매한다면 이 가격에 사람들의 지갑을 제일 많이 연다는 정보 자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셔야지 그냥 무조건 많이 올리거나 무조건 뭐 이렇게 하면 팔린다. 제가 대량을 가리키는 이유는 대량이 가장 빠르게 이런 제품들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어서 대량을 먼저 하라고 하는 거지. 그냥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무조건 올리면 된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막 그렇게 비난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아니에요. 일단 초대량으로 많이 해가지고 물건을 많이 올리는 것만큼 초보에게 가장 빠르게 수입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 그것을 반자동으로 해서 여러 마켓에 뿌리는 게 두 번째로 선행이 돼야 돼요. 최소한 10개의 마켓에 뿌려야 되고, 저는 바보사랑이나 10x10, 그 다음에 또 뭐죠? 기억이 안 나네. 한 5개 정도 있는 도매 업체들, 오너클랜이라든지 아니면 도매국이라든지 이런 데는 당연히 올려야 된다고 봐요. 여러분들 중에서는 도매 업체에만 올려서 돈 번다는 사실을 모르는 분도 있을 거예요. 이거는 나중에 설명할게요. 그래서 그런 전략을 다 같이 생각을 하면서 처음에 그 대량 등록을 해라라고 말하는 건데, 그 대량 등록이 시작의 키이기 때문에, 그리고 돈을 벌 수 있고 빠르게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라는 거지. 뭐라 그럴까,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대량 등록이 좋다는 게 아니에요. 대량 등록 까시는 분들은요, 진짜 책임감 없는 분들이신 게, 대량 등록을 까서 그것을 여러분들이 뭐라 그럴까, 여러분의 강의를 듣는 사람에게 바로 돈을 벌어줄 수 있는 전략이 딴 게 있으면 말해보세요. 돈을 안 들이고 대량 등록 이외에, 진짜 초보 중에 초보들이 대량 등록 이외에 아무것도 모르는 초보가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저에게 제시해 보세요.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량이 먼저 되고 그 다음에 반전도, 그 다음에 수동으로 천천히 넘어가는 전략이 그 테크트리가 좋다는 거지. 똑똑한 분들은 처음부터 그냥 사입해가지고 다 팔아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주위에 유통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그렇게 팔아요. 제가 말하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자, 녹화는 여기까지 하고요. 라이브는 좀 이따 계속 하겠습니다. 녹화 중단.